홈팀 AS 로마는 현재 로마의 공격은 지나칠 만큼 단조로운 흐름에 갇혀있다. 퍼거슨을 향한 하이볼과 포스트 플레이에 의존하며 세컨드 볼을 수집해 2차 공격으로 이어가려 하지만 예측 가능한 루트가 반복되고 있다. 펠레그리니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속도감이 부족해 상대 수비를 흔들기 어렵다. 코네 역시 측면 돌파 후 단순 크로스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창의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디발라, 피실리, 바스케스 라치, 웨슬리 등 창의적 전개를 맡을 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의 전술 유연성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결국 로마는 퍼거슨을 축으로 한 단선적 공격에 매몰되며 상대 수비에게 읽히기 쉬운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원정팀 릴 역시 전방 전개에서 큰 제약을 안고 있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을 자주 시도하지만 이후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나 날카로운 라스트 패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하랄소는 중원에서 볼을 공급하며 템포를 조절하지만 급격한 전환이나 창의적인 패스를 보여주기에는 다소 평이하다. 지루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버티며 위협을 가하지만 지나치게 지루 중심으로만 설계된 공격 루트는 상대 수비에게 쉽게 파괴된다. 후반 교체 자원들 또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기 어려워 전술적 다양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결국 릴의 전방은 점유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며 상대 수비를 깊게 흔들 힘이 부족하다. 양팀 모두 전술적 단조로움과 교체 자원의 한계로 인해 길을 뒤집을 카드가 없다. 중원 소모전 속에서 공격 템포가 끊기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득점이 제한되고 경기 전체가 팽팽하게 잠기는 그림이 유력해 무승부 예상이 가장 합리적이다. 홈팀 페네르바체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 빌드업과 폭발적인 측면 공격을 동시에 가동하는 팀이다. 엔-네시리는 제공권과 결정력이 모두 뛰어나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을 압도하는 공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센시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통해 경기 흐름을 전방으로 끌어올린다. 프레드는 압박 회피 능력이 탁월하고 템포를 유연하게 조율하며 순간적으로 공을 전환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엘마즈, 머칸, 무어, 탈리스카가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선 자원들의 전술적 유연성으로 팀의 밸런스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빠른 템포 전환과 강력한 압박으로 상대를 미드필드부터 압도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빼앗아온다. 원정팀 리스는 3-4-3 시스템을 기반으로 측면 스피드를 활용한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팀이다. 모피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의 중심을 잡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디옵은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수비 지원이 약해 후방 안정감이 흔들리기 쉽다. 부다이는 빠른 역습 전환과 마무리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중원 지원이 끊길 때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번 원정은 튀르키예까지의 장거리 비행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으며 경기력 저하가 불가피한 환경이다. 게다가 압둘모님, 단테, 은다이시미에, 은돈벨레, 쿨리발리, 압디 등 핵심급 자원이 줄줄이 이탈하며 전력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원 압박도 느슨해져 페네르바체의 강한 템포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페네르바체는 홈에서의 강력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통해 상대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니스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핵심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력 손실이 커졌으며 이번 원정에서 정상적인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홈팀이 전술적 우위와 체력적 이점을 활용해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홈팀 풀제는 이번 시즌 실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3-4-3 전형을 가동한다. 드로신미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며 비드라가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수아레는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 침투와 세밀한 패스로 전방 연결을 책임진다. 특히 풀제는 불필요한 하프라인 이상의 과감한 전진을 자제하고 빌드업보다는 안정적인 지역 방어와 빠른 전환을 선호한다. 수비 시 5백 형태로 전환해 페널티 박스 근처 공간을 철저히 통제하며 역습 시 드루신미와 비드라가 빠른 템포로 마무리 패턴을 만든다. 원정팀 말메는 4-4-2 기반의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지만 전력 공백이 뚜렷하다. 구두윤센이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시도하지만 보테인과 시구르드손의 부상 공백이 커서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다. 학사바노빅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인으로 변화를 주지만 상대가 블록을 내렸을 때 뚜렷한 돌파 해법이 부족하다. 욘센이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전방으로의 파이널 패스가 단조롭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심리적 흔들림이 잦고 실리형 전술을 구사하는 팀에게 고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풀제는 안정적인 실리 축구와 5백 전환으로 말메의 단조로운 공격을 봉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메는 주전 부상과 원정 멘탈 문제로
경기 후반 집중력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풀젠이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홈팀 셀틱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며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최근 공격 전개가 답답하다. 이에아나초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지만 득점 감각이 예전만 못하다. 마에다는 왕성한 활동량과 침투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리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불안정하다. 맥그리거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부상 이슈와 체력 저하로 경기 영향력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 특히 랄스턴, 트러스티, 조타, 존스턴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측면 자원과 수비 라인이 크게 흔들렸고 빌드업과 공격 전개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다. 원정팀 브라가는 4-4-2를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역습 전개에 의존한다. 엘 우아자니는 몸싸움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지니지만 결정력은 최근 기복이 심하다. 나바로 알리아가는 빠른 스프린트와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마무리에서 안정감이 부족하다. 무티뉴는 이선에서 찬스를 설계하지만 빌드업 지원이 제한적일 때 경기 영향력이 떨어진다. 올리베이라, 비디갈, 도르겔레스 등 공격과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해 전방 위협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셀틱과 브라가는 모두 전력 손실과 공격 전개 부진이라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다. 득점력 부재와 단조로운 전술은 경기 내내 무득점 혹은 저득점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 매치는 조심스러운 탐색전 속에서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홈팀 루도고레츠는 포메이션은 4-1-4-1이며 마차도는 최전방에서 속도를 활용해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지만 볼을 오래 점유하지는 못하는 타입이다. 카이오 비달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며 전방 연결을 책임지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영향력이 제한된다. 칼록은 중원에서 전개와 패스 연결을 담당하나 전방 압박을 받을 때 볼 소유 안정성이 떨어진다. 팀 전술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 안정에 초점을 두지만 포백의 간격 유지가 자주 무너져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커버 타이밍이 느려 상대가 짧은 연계로 공간을 파고들 때 수비가 뒤늦게 반응하는 약점이 있다. 테르지 F와 카마라의 부상 공백은 수비 조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실점 위험을 키운다. 원정팀 베티스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포르날스는 중원과 이선을 잇는 핵심으로 짧고 정교한 패스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박스 안을 열어낸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빠른 발재간과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흔들며 포르날스와의 연계 플레이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한다. 쿠초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과 마무리에 강점을 지닌 스트라이커로 공간을 찾아 들어가 골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베티스는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포르날스와 리켈메가 주도하는 콤팩트한 연계의 패턴으로 상대의 포백을 흔든다. 특히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해 들어가며 수비를 넓히고 쿠초에게 결정적 마무리 기회를 만들어주는 전술이 강점이다. 데오사, 이스코, 루이발의 부상으로 일부 자원이 빠졌지만 포르날스 리켈메 축이 중심을 잡고 공격 전개를 책임지며 전술적 파괴력을 유지한다. 루도고레츠는 핵심 수비수들의 부상 공백과 포백 간격 유지 실패로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취약하다. 반면 베티스는 포르날스와 로드리고 리켈메를 중심으로 짧고 정교한 연계 패턴을 통해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설계할 수 있다. 이번 매치는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설계 능력에서 베티스가 한 수 위인 만큼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홈팀 슈테아와 부쿠레슈티는 안정적 점유와 세밀한 패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기를 설계한다. 티암은 중원에서 박스2박스 움직임을 통해 수비와 공격을 모두 잇는 핵심으로 넓은 활동 반경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비를리게아는 전방 이선에서 볼을 지켜내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패스로 공격의 연결 고리를 만든다. 타타세는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교차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볼 운반이 다소 제한된다. 이 팀은 풀백을 안쪽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전술을 통해 중원을 촘촘히 채우며 볼 점유율을 높인다. 하지만 지나친 중앙 집중은 공격의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상대가 미드존을 압박하면 템포가 둔화되며 답답한 흐름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원정팀 영보이즈는 견고한 4-4-2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변칙 전개를 자주 시도한다. 기고비치는 중원에서 볼 순환을 책임지며 전환 패스로 경기 속도를 조율하는 핵심이다. 몬테이르는 이선에서 부드러운 드리블과 패스 선택으로 상대 압박을 회피하며 기회를 만든다. 라벨로송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순간 침투로 상대 뒷공간을 위협하지만 지나치게 밀집된 중앙을 상대로는 움직임이 묶일 때가 있다. 이 팀 역시 풀백을 안쪽으로 좁혀 미드필드를 두텁게 가져가며 안정된 점유를 시도한다. 하지만 상대가 촘촘한 블록을 유지하면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공간 부족으로 인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슈테아와 부쿠레슈티와 영보이즈 모두 중원 점유율을 중시하며 안정적인 패스 게임을 펼치겠지만 지나친 중앙 집중은 속도를 죽이고 공격의 다양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템포가 느려지고 공간 창출이 어렵다면 결국 결정적 찬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무승부 흐름이 지배적인 경기로 흘러갈 전망이다.